예, 3월에 때 아닌 눈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서울 도심 곳곳 이 추운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많이 벌어졌는데요.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친 야권의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용납될 수 없죠.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지연말단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솔선수범을 해야 될 공당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거고요. 원래 이 좌파들의 특성이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. 엄정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.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재의 심판, 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그런 지연말단적인 문제 제기를 광역시의 시장이 하실 일인가 좀 안타깝습니다. 여기 채널A 스튜디오에서 멀지 않은 광화문의 지금 지도를 한번 볼게요. 여기 쭉 천막이 쳐 있는데 한국노총, 조국혁신당, 민주당, 진보당, 김경수 전 지사 단식투쟁장, 정의당, 녹색당, 노동당, 또 다른 민주당 천막까지. 이현정 의원님. 네. 이걸 오세훈 시장이 불법 천막으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저 국회를 그냥 다른 용도로 그냥 개발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. 사실상 천막 당사를 지금 저렇게 다 치고 저기서 모든 걸 본다 그러면 국회 저 큰 규모의 국회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? 국회에서 정말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큰 시설들, 좋은 시설들 다 마련해 줬는데 왜 저기 가는 거죠? 저는 지연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자, 법을 만드는 분이 어떤 이 법의 위반에 대해서 지연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다 합법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텐트를 치고 교통을 방해하고 요즘요, 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오시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얼굴이 광화문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오시면 뭘 보시겠어요?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이 아마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정말 대한민국 너무 좀 불쌍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고 오히려 또 이런 시위 장면들을 또 관광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. 참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국회 안에서 텐트 치시면 될 거 아닙니까? 굳이 왜 광화문까지 나와서 텐트를 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그리고 이걸 단속하려고 하는 시장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?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시장이 되셔서 저런 것들 텐트 단속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? 시장은 그거 집행하라고 있는 분이 시장입니다. 국민의 어떤 뽑아준 분이고 마찬가지로 그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분이잖아요. 그럼 법 만드세요. 민주당 법 잘 만들잖아요. 광화문에서 저 시위해도 철거 못한다. 그럼 법 만드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지켜라.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? 중차대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를 앞두고 지연말단적으로 서울시장이 뭐 약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들렸어요. 김진욱 대변인. 뭐 중차대한 일이죠. 근데 다만 법을 지키면서 집회하고 쉬면 더 좋았을 텐데 오세훈 시장은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. 뭐 오세훈 시장이 입장에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이번 그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되면 바로 출마해서 대선에 뛰어드실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나름의 그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실 수 있죠.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오세훈 시장님 같은 분이 좌파들의 특성이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1월 19일 날 서울 서부지법의 폭도들에 의해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오세훈 시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?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 좌파들이었습니까? 아니면은 구구적 성향을 가졌던 분들입니까?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뭐 변상금 부과하시면 변상금 납부해야죠.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왔고, 왜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는가?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얼만큼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,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가지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반면 광화문 앞 말고도 헌법재판소 앞에는 또 반면 이제 여권 혹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지지자들이 또 1인 시위를 빙자해서 천막과 이런 장기간 농선을 하고 있다.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겹쳐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뭐 저런 천막
텐트 쳐서 야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또 하나 매일매일 이제 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.7km 도보 행진으로 이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좀 잦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 들었었습니다. 그 이동학 의원님, 네. 뭐 민영배 의원 혹은 박수현 의원 등이 단식 투쟁 진행했었는데 어제 민영배 의원이 실려간 모양이에요. 긴급 이송됐고 그래서 일단 단식 투쟁은 다 사실상 종료하기로 했다면서요? 네,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도 굉장히 많은 눈이 왔고요. 굉장히 많이 추워졌잖아요. 그제부터요. 근데 발전기도 고장 나고 사실상 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추워졌고 몸도 굉장히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. 예. 그리고 몸 상태는 뭐 젊은 사람들과 당연히 지금 60대에 달하신 국회의원들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단식이란 것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들과 함께 지금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에 맨 앞장서서 단식을 하셨던 것인데 예. 몸을 완전히 이제 상해가면서까지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가면서 싸우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아마 원내에서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예. 다른 형태로 또 싸워 나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을 한 것이고 저거를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 8일이면 충분히 싸웠다고 판단하니까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다. 박수원, 김준혁, 민영배,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일단 단식 투쟁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